안녕하세요 여러분, 앙찌입니다. 여러분, 요즘 신흥국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한국, 중국을 포함해서 신흥국 주식이 오르고 올라서 MSCI 신흥국 지수가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정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네, 이 표는 신흥국 시장의 증시 흐름을 나타내는 표인데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거의 13년 만에 찾아온 상승인 겁니다. 그동안 못 올랐던 걸 보상받기라도 하듯이 역대급 빠른 속도로 정점을 찍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표는 신흥국 시장에 큰 돈이 들어온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2020년에는 단 9개월 만에 거의 10조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유입이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기록들을 보면 비슷한 규모의 자금이 유입이 되는데 최소 24개월에서 60개월까지 걸렸던 걸 고려하면 최근 신흥국 시장은 역대급 유동성의 잔치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목해볼 거는 이런 신흥국 증시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인 반도체 칩 거인들입니다. 한국은 삼성전자, 대만은 TSMC라는 기업이 되겠는데요. 삼성전자가 우리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5%를 넘어서는 것과 비슷하게 TSMC도 타이완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를 넘어갑니다. 이 대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곧 지수 전체의 상승을 견인한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은 삼성전자도 좋지만 반도체 파운드리 업계에서 삼성전자보다 압도적인 격차로 1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 대만의 TSM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TSMC는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어서 달러 투자가 가능합니다. TSMC는 1987년에 세워진 30년 된 기업입니다. 애초에 대만 정부에서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육성한 기업인데요. 창업 당시에 정부에서 자본금의 반을 냈고 90년대에 민영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정부가 지분의 6%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창업자는 이 모리스 창이라는 아저씨인데요. 젊었을 적에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회사에서 COO까지 맡았던 반도체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의 제안을 받고 순수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는 안 하고 오로지 생산만 하는 회사라는 아이디어를 냈고 그렇게 TSMC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TSMC는 글로벌 1등 파운드리 회사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2017년부터 파운드리에 힘을 주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열심히 추격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 점유율 53%와 17%로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TSMC가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4분기 실적 발표가 바로 다음 주 1월 14일 목요일에 있는데요. 3분기 기준으로 우선 보면 분기 매출 121억 불, 이 중에 순이익률이 38.5%에 달합니다. 각각 전년 대비 29.2% 그리고 4%포인트 상승한 수치인데요. 뿐만 아니라 TSMC는 최근 5분기 연속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애플이나 엔비디아, AMD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호황을 맞았는데 그 뒤에서 조용히 함께 그 잔치를 즐기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TSMC는 도대체 어떤 물건을 만들고 있느냐? 사실 삼성전자만 해도 메모리 사업부, LSI 사업부, 파운드리 사업부 등등 여러 사업부가 있지만 TSMC는 아주 심플합니다. 설계회사가 설계한 대로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사업만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매출을 사업부별이라기보다는 기술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나노미터가 작을수록 반도체를 더 정교하고 작게 만드는 고도의 기술이 들어간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7나노미터 제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16나노미터, 28나노미터, 그리고 5나노미터가 네 번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거는 3분기부터 이 5나노미터에, 그러니까 현재 시판 제품 기준으로 최고 기술력의 제품이 매출이 추가된 모습이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의 매출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탑재되는 최종 플랫폼별로 보면은 역시 스마트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HPC라고 하는 고성능 컴퓨팅 분야가 그 다음을 잇고 있습니다. 앞으로 클라우드,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런 분야가 클수록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TSMC 역시 이 HPC 부문을 향후 성장 동력으로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덩치가 굉장히 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보다 거의 2배나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TSMC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이 파운드리 회사들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역량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총 3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세 공정입니다. 지금도 손톱만한 이 반도체를 얼마나 더 작고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느냐, 지금 현재 대량 생산까지
생산까지 가능한 최고의 미세 공정 사이즈가 5나노미터입니다. TSMC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단계인 3나노미터를 올해 인증받고 시험 생산까지 마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22년에는 양산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현존하는 최고 수준의 기술이라고 불리는 2나노미터까지 2024년 양산을 목표로 해서 공장 부지를 확정하고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5나노미터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건 사실상 TSMC인데 이제 다음 이 3나노미터 주도권을 TSMC와 삼성전자 둘 중에 누가 잡을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핵심 역량은 바로 패키징입니다. 얼마나 칩을 더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구성을 해서 포장을 하느냐. 이 미세 공정 기술 개발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반도체 칩이 이미 너무 작아질 대로 작아져서 더 작아지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7나노미터에서 5나노미터로 크기를 줄이는데 약 2년 정도 걸렸는데 그 다다음 단계부터는 사실 3년, 4년 계속 늘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크기를 줄이는 것 외에 반도체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대안으로 바로 이 패키징 능력이 주목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기능을 하는 반도체들을 하나로 묶어서 패키징해서 판매함으로써 반도체 성능을 높이는 건데요. 그만큼 한 패키징당 기능이 많아지는 거니까 성능은 좋아지는데 문제는 당연히 부피입니다. 여러 개를 한데 묶으니까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더 얇고 작게 패키징하는 기술이 관건인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두 개의 반도체를 이렇게 수평으로 연결을 했는데 이렇게 위아래로 쌓아서 폭을 줄이면서도 위아래가 너무 높아지지 않게끔 부피를 줄이는 방식을 개발한 겁니다. 삼성전자가 원래 애플 반도체 생산 물량을 TSMC랑 나눠 가졌었는데 2016년에 완전히 뺏기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세공정 기술은 비슷했을지라도 TSMC가 더 선진화된 패키징 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열받은 삼성전자도 패키징 기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산 능력입니다. 그래서 몇 개의 칩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넘쳐나는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공장 혹은 장비의 증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TSMC 같은 경우에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공장을 새로 짓는 걸 승인을 받은 상황이고요. 2024년부터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애리조나주에서는 이 TSMC 공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라고 하면서 도로, 하수도망을 주민들의 세금으로 깔아주기까지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TSMC 공장을 짓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일본에서는 이 글로벌 파운드리 회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좀 열을 올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 차원에서 해외 업체가 일본 안에 공장을 짓고 일본 기업들이랑 협업을 하면 자금을 지원을 하겠다라고까지 했는데 만약에 이 소식이 사실이라면 일본 입장에서도 이 반도체 산업을 키우는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TSMC 실적 발표 때 이 소식에 대한 입장을 좀 드러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공장 신설이나 장비 증설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수요가 지금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계획을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핵심 역량까지 살펴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부터 TSMC 추가 매수를 했었고 올해도 여력이 된다면 계속할 계획인데요. 그 이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2021년부터 본격적인 반도체 호황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에 한 달 동안 반도체 현물 가격이 무려 30% 급등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파운드리 기업들의 설비 가동률이 90%를 넘어갈 정도로 수요가 넘쳐나면서 그에 맞춰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TSMC도 원래 주요 고객사들 대상으로 하던 가격 인하 정책까지 최근에 폐지했을 정도고요. 약 1년치 주문량이 쌓여 있어가지고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게 17년, 18년에 왔던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전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파운드리 산업의 유망성입니다. 파운드리가 사실 과거에 설계 기업들의 하청업체 정도의 위치였다면 지금은 그 입지가 완전히 달라진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PC, 스마트폰에 주로 반도체 칩을 공급했다면 이제는 그 반도체 쓰임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등등. 그래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자사 제품에 딱 맞는 반도체 칩 개발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들은 이 칩 생산을 위한 공장을 따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도 TSMC 같은 파운드리 회사에 일감을 주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심지어 설계와 생산을 같이 하던 인텔마저
일부 생산을 위탁 맡기고 조금 더 설계에 집중하는 걸 검토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아마 1월 달에 생산을 그냥 본인들이 가져갈지 혹은 위탁 맡길지 그 계획을 발표할 것 같은데요. 지금 5나노 공정의 고사양 작업이 가능한 기업은 전 세계 TSMC와 삼성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위탁을 하게 된다면 두 기업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물론 점차 물량을 나눠주게 될 수는 있지만요. 자, 그럼 이제 제가 두 기업의 유망성에도 불구하고 왜 TSMC에 투자를 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TSMC는 애초에 파운드리라는 한 우물만 판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초미세 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양산하는데 온 자원을 쏟아붓는 상황인데요. 이들의 고객사인 설계 전문 기업들 입장에서도 위탁 생산을 맡기기에 아무래도 설계 영역이 겹치는 라이벌 관계가 될 수 있는 삼성전자보다는 좀 덜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했듯 글로벌 IT 공룡들 AMD나 퀄컴, 애플 등의 수주 물량이 TSMC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현재 갖추고 있는 장비 측면에서도 TSMC가 앞서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5나노미터의 초미세 공정을 가능하게 하는 건 이 ASML의 EUV라는 장비가 있기 때문인데요. 시장 점유율 100%라고 하는 놀라운 독점률을 보여주고 있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ASML이 EUV 장비를 어떤 기업에 공급해 주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패권이 바뀐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TSMC가 40여 대, 삼성전자가 18대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내년에 생산량 역시 절반 이상을 TSMC가 선 예약해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10월에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네덜란드까지 날아가기도 했죠. 물론 ASML 입장에서도 아무리 TSMC가 1등이라고 해도 한 고객사에만 이걸 몰아주는 건 사실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노광장비 업계 2, 3등을 하는 일본의 캐논, 니콘이 언제 또 치고 올라올지 모르고 장기적으로 고객사들 업계 순위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결국 삼성전자도 이 EUV 장비의 일정 물량을 확보를 하면서 같이 그 수혜를 누리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격차는 계속 유지하면서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TSMC도 이 1등 자리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긴 할 겁니다. 삼성전자도 2030년까지 파운드리 사업에 약 100조 원 가까이 투자할 계획을 밝혔고요. 지금 중국 기업 역시 일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파운드리 쪽에는 SMIC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 삼성전자 따라잡겠다며 막대한 비용을 투자를 했었는데 작년에 미국 무역 제재로 사실상 미세 공정 개발이 막혀버렸습니다. ASML이 미국 눈치를 보면서 이 EUV 장비를 SMIC에 공급하지 않은 건데요. 그렇지만 이제 정권이 바뀌었죠. 그래서 중국 제재가 완화되면 SMIC의 파운드리 업계 점유율 확대는 시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파운드리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이 공급사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되는데요. TSMC가 과연 견고한 1등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혹은 한국, 중국 기업들에게 자리를 빼앗기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TSMC 티커는 TSM이고요. 뉴욕 증시에 ADR로 상장돼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5,365억 불, 하나로 약 580조 원 수준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595조 원으로 조금 앞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서로 앞질렀다 뒤쳐졌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버는 돈 대비 주가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인 PE는 32.2배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고요. 5년 평균 PE에 비해서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저금리가 지금 떠받치고 있는 환경도 있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낸 결과로 보입니다. 배당률은 1.17%고요. 최근 배당을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5년 평균 배당률 대비 현재 배당률이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배당 주기는 분기 배당이고 1, 4, 7, 10월에 배당을 줍니다. 원래 TSMC가 1년에 한 번 배당 주는 연 배당이었는데 2020년부터 분기 배당으로 바뀌면서 마치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분기 배당으로 바뀐 이후로 꾸준히 배당을 매 분기 늘려왔습니다. 대신 2008년 금융위기 때 배당을 한번 삭감했던 이력이 있는데 이번 코로나 때는 오히려 경제 타격을 덜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인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TSMC 소개였고요. 이번 4분기 실적 발표가 1월 14일 목요일 예정인데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올 것 같고 앞으로의 시장 가이던스, 그러니까 실적 예측치도 좋게 발표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이전에 미리 사두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